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 홍무 28년 최유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금이 우정성 김사영에게 일러 말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 최유경이 무진년에 비록 우리들을 배반하였으나 그 임금을 위한 것이요 또 포치하는 재주가 있다. 이에 지중추원사 중군 동지절제사를 제수하고 그대로 관차사를 겸임시켰으며 진을서로 서북면 병마 도절제사 평양윤을 삼았다. 무진년은 1388년 위화도 회군시를 말한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화엄사에 쌀콩 170석과 오승포 200피를 내려주었으니 왕사 자초가 능음해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검교 참찬문화부사 최무선의 졸기 검교 참찬문화부사 최무선이 졸하였다. 무선의 본관은 영주요 광흥창사 최동순의 아들이다. 천승이 기술에 밝고 방약이 많으며 병법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고려조의 벼슬이 문화부사에 이르렀다. 일찍이 말하기를 왜구를 제압하는면은 화약만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다. 무선은 항상 중국 강남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 만나보고 화약 만드는 법을 물었다.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대강 안다고 대답하므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의복과 음식을 주고 수십일 동안 물어서 대강 요령을 얻은 뒤 도당에 말하여 시험해보고자 하였으나 모두 믿지 않고 무선을 속이는 자라 하고 험담까지 하였다. 여러 해를 두고 헌의하여 마침내 성의가 감동되어 화약국을 설치하고 무선을 제조하여 마침내 화약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화포는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육화석포, 화포, 신포, 화통, 화전, 철령전, 필령전, 진려포, 철탄자, 천상오룡전, 유화, 주화, 촉전화 등의 이름이 있었다. 기계가 이루어짐에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또 전함의 제도를 연구하여 도당의 말에서 모두 만들어내었다. 경신년 가을에 외선 300여 척이 전라도 진포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무선의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무선을 부원수에 임명하고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왜구가 화약이 있는 줄을 뜻하지 못하고 배를 한 곳에 집결시켜 힘을 다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므로 무선이 화포를 발사하여 그 배를 다 태워버렸다. 배를 잃은 왜구는 육지에 올라와서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하고 도로 운봉에 이르러 모였는데 이때 태조가 병마 도원수로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왜구를 한 놈도 빠짐없이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점점 덜해지고 항복하는 자가 서로 잇따라 나타나서 바닷가의 백성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태조의 덕이 하늘에 응한 까닭이나 무선의 공이 역시 작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개국 후에 늙어서 쓰이지는 못했으나 임금이 그 공을 생각하여 검교 참찬을 제수하였다. 죽음에 미쳐 임금이 슬퍼하여 후하게 부익하였으며 신사년에 의정부 우정성 영성부원군으로 추정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최해산이다. 무선이 임종할 때 책 한 권을 그 부인에게 주고 부탁하기를 아이가 장성하거든 이 책을 주라 하였다. 부인이 잘 감추어 두었다가 해산의 나이 15세에 약간 글자를 알게 되어 내어주니 곧 화약을 만드는 법이었다. 해산이 그 법을 배워서 조정에 쓰이게 되어 지금 군기소감으로 있다. 경신년은 우왕 6년을 말한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양부에로 하여금 각각 가선 이하 6품 이상으로 군민을 겸입할 수 있는 사람 10인을 청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왕지를 위조한 사노들을 차명에 처하여 기시하다. 사노, 최문, 오천수 등이 왕지를 위조하였으므로 모두 기시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태학사 이염을 파직하였다. 염이 말을 타고 궁성에 들어왔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2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반송정에서 활을 쏘는 것을 사열하고 다시 용산에 거둥하여 목장의 말을 보았다. 이날 저녁에 크게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공조전서 양첨식을 명나라에 보내어 말 500匹를 바쳤는데 요동에 가서 교부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한강에 나가서 응방을 보았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천변으로 인해 재상들에게 구원하는 교서.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교서를 짓게 하였으니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양기가 한창이 이달에 이러한 비바람의 재변이 있어 병고가 보통이 아니니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상스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옛날 슬기로운 임금들은 천재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사람의 일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혹은 몸을 기울여서 돌을 닦기도 하고 혹은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인이 천직을 대신해서 천물을 다스리고 있으나 나 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재상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이니 시정의 덕실과 생민의 휴척을 숨김없이 말하여 천선결과해서 천변이 없어지게 하라. 천물은 백성을 말한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솔하게 거둥하는 것과 밤에 풍악 울리는 것 등에 대해 대사원이 올린 상소. 대사원 박경 등이 상소하였다. 도저히 보고만 있지 못할 것은 하늘의 노함이요 더욱이 무시하지 못할 것은 백성들의 의심이옵니다.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줄 줄 알게 되면 하늘의 노염도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달 22일에 전하께서 거둥하실 때 하늘이 크게 천둥하고 번개하며 우박을 내리게 하여 연일 계속되오니 이것은 곧 하늘의 마음이 인자하여 전하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속히 수성계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요순, 이제와 우탕, 문왕, 삼왕의 시대가 융성한 것은 일거일동이 반드시 때를 맞추어 의리에 합하게 하므로 행동에 지나친 것이 없어서 모두 말하기를 한결같도다 임금의 마음이여 대단하도다 임금의 말씀이여 하였습니다. 이 까닭에 언행과 정사가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되었으며 혹시 수재, 한재와 뇌변이 있다 해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반성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잘하고 못한 것을 물어서 행동을 고쳐 천재의 궤변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죄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그 기업을 무궁히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후로 임금된 자들이 마음을 바르고 몸을 닦지 아니하여 도를 행하고 덕을 펴는 공위를 자기의 마음을 쾌하게 하고 욕심을 행하는
사삿집으로 삼아 밖에서 낮을 분간하지 못하고 안에서 밤을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사를 듣는 것은 셀 수 있으되 비빈과 만나는 것은 한이 없고 연애를 베풀고 노는 것은 절도가 없으되 공경들을 접견하는 것은 지극히 적었으나 그러나 천하만사는 오는 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경들을 안에서 쓸 수 없고 비번들 역시 밖에서 쓸 수 없으므로 형벌하다가 남은 사람들로 그 사이를 에서 명령을 받들게 하고 또 성질이 영리하고 말이나 나불거리며 남의 얼굴빛을 잘 살피고 비위나 살살 맞추는 자가 있으므로 임금이 명령을 전달하는 데도 참으로 쓸만하다 하여 아침 저녁으로 내고 드리는 명령을 맡기니 이에 인물의 출적과 상벌의 고난이 이들 근시에서 옮겨가니 가나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이 날로 귀에 들어오니 전하의 일이 모두 걱정 없는 줄로 알고 풍악과 여색에만 마음을 써서 뒷뜰에서 날마다 취하고 사치만 점점 심해져서 토목공사만 자주 일어나 마침내 몸을 망치고 나라까지 기울게 하는 자가 어느 데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성인들이 적나라의 엄란한 노래를 물리치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한 것이 이 까닭이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영명하신 자질로 하늘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왕업의 터전을 열으시고 대위에 오르시어 정치의 법도를 3대에 본받으시니 실로 한 당나라 이후에 없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신등의 소견으로 볼 때에 언어와 거둥에 혹 3대의 성대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감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신등은 거기 근일의 일을 보건대 궁중에서 풍악 소리가 밤을 질세울 때가 있으니 성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오며 어가가 어떤 때는 가볍게 대궐 밖으로 거둥하시니 후세의 본을 보이는 도리가 아니며 아첨하는 사람이 혹은 좌우에 있으니 몸을 바르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도리가 아니며 부처와 귀신에게 빠져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몸을 닦는 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어가 앞에 여악이 따르는 것은 의장을 갖춘 엄숙한 호유의 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은 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바이며 하늘이 노여워하는 바입니다. 그 의기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제 삼왕의 성실을 본받고 깊이 한나라 위나라 이후의 잘못된 일을 거울 삼으시어 풍악을 들으시되 절제하시고 절념과 거둥은 일정한 때에 하시고 토목공사를 생략하시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부처와 귀신들을 섬기되 번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악을 금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오시면 인심이 즐거워하고 하늘의 노여움이 풀릴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시어 받아들여 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밤에 풍악을 잡히고 그가가 경솔이 나가고 가전에 여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내가 장차 고칠 것이다. 부처와 귀신은 전대의 군왕들이 땅을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예조와 서운관에서 지신을 진압할 것을 청하였다. 궁궐은 정사를 듣는 것이므로 너무 좁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도가 지나친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하고 아첨하는 사람으로 좌우에 있는 자는 그 성명을 적어서 올리라. 사람이란 환관이며 3대는 하은주를 말한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헌사에서 금주령을 내리자는 상소를 올려 윤허받다. 이날 헌사에서 상소하였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옛날 성제와 명왕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세울 때 준작과 조두를 만들어서 그릇으로 삼고 금석과 실과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종묘 및 교회의 제사나 조정의 연향에 쓰고 향연하는 예와 잔을 드리는 의식이 왕궁 이하로 각각 등급이 있어 서로 참란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은 대개 상하를 분별하고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술을 몹시 좋아하다가 죄화를 낼까 염려하여 순순히 유련 황망함을
경계한 것입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술을 마시는 것은 오직 제사 때만 할 것이며 덕으로서 취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고, 예기에 이르기를 한 잔 드리는 예는 손이나 주인이나 100번 절하고 마시는 것이니 종일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사람의 성품을 기르고 재화의 근원을 막는 뜻이 깊고 절실하오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한나라 위나라는 이후로는 세상이 한대를 내려갈 적마다 쇠해져서 선왕의 제도를 지켜 화란의 근원을 막아내지 못하고, 한번 수제, 한제나 상제, 충제를 만나면 술 마시는 것을 금하여 곡식을 저축하려 하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중등의 방법이며, 혹은 재용이 부족할까 하여 개인의 양조를 금하고 관원을 두어서 전매하여 그 이익을 취하니, 이것은 술을 금하는 최하의 방법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 예악을 제정함에 있어 3대의 성실을 본뜨고 있으나 검주령 하나만은 어찌 풍속에 구애하여 고치지 아니하옵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검주령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본성을 해치고 환란을 낼까 염려하여서이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고려조 말기에 기강이 무너지고 예제가 허물어져 사대부들이 모두 옛날 진나라 사람의 풍류를 따라 쑥대머리로 술을 마시는 것을 스스로 마음이 넓고 달통한 사람이라 하고 예법을 폐기하고 세상만사를 잊어버리니, 서민들이 또한 이를 본받아 드디어 풍속이 되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집을 보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치만 서로 숭상하여 여러 날 동안 준비하고 술이 권례에서 쓰는 법주가 아니고 과자가 진기한 것이 아니며, 기명이 상에 가득 차지 않으면 감히 손님을 청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재물만 허비할 뿐이겠습니까? 그 손실은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에 이르니, 심한 자는 한 번에 두어 말의 술을 마시고 여러 날 동안 정신없이 취하여 시간을 모르고 일을 패하는 데 이릅니다. 원하옵건대 지금부터의 종묘의 제사다와 임금과 신하의 연회와 사신의 영송 이외에는 신하들은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부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여 사물을 폐해하는 일이 없게 하고, 공상, 천례 등들도 때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여 본성을 잃고 재화를 부리는 원인을 제거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다스려서 크게 징계하되 기한을 정하지 말고 영구한 법령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준작은 술의 이름이고 조두는 제기의 이름이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일본 살마수 총주 등이구가 피로되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또 중위 집원 태수 등원 뇌구가 신이라 이끌고 글을 올려서 예물을 바치고 이곳저곳 전해서 온 피로 인구를 돌려보내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총지사와 헌성사에서 사신을 보내 천변을 기양하는 제를 올리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4월 25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천변의 원인이 왕후 삼부자에게 있다며 강화도에 안치하기를 간관이 청하다. 간관 이고 등이 상언하였다. 언관의 직책을 가졌으니 종묘 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옵고, 더구나 이제 바른 말을 구하는 교수가 내렸으니 삼가 어리석은 중심으로 천총을 번거롭게 할까 하옵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국가의 변란은 삼가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항상 소홀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옛날 성왕 등이 깊이 계획하고 널리 생각하여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당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의의 사변을 예방하고 종묘 사직과 생령을 위한 큰 계책입니다. 고려의 왕씨가 덕이 없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나고 배반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모두 한데 모여서 살게 하였으니
실로 은총이 지극히 두터운데 전하의 덕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업무하였으므로 거의 다 차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는 실상 그 업무의 우두머리인데 홀로 관대한 용서를 받고 우두머리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니 이는 비록 전하께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살리는 인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나 어찌 전하의 한때 인자한 마음으로 500년 사직의 왕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복하려는 계획을 하루도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좌우에서 도와줄 당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한 것뿐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하는 동생이 재주가 많고 본디 소인배의 마음을 얻었는데 요새 와서 북쪽 변방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어 인심이 흉흉하니 만약 못된 놈들과 때를 지어 기회를 엿보고 비밀히 행동하면 신등은 그때의 후회도 소용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스스로 의심을 품고 겁을 내어 다른 나라로 달아나면 후일의 걱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왕후 상부자를 강화도로 옮겨 출입을 금하고 자빈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환란의 근원을 막도록 하소서.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이제 양기한 한창인 4월을 당하여 우박과 비가 내리는 재변은 못된 놈들이 업무하는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임금이 윤화하지 아니하였다.